예,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그 전세 사기 예방책에 대해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 전세 사기가 예전보다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아직 전세 사기가 아직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최근에 청년들을 위한 강의들을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지자체 강의들을 많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전세 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안내를 하고 알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걸 아무리 알려줘도 신종 전세 사기가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은요, 전세 사기를 최소한 이 정도만 알면 그 99% 정도는 예방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고, 그리고 꼭 체크를 해두세요. 체크를 해두시고, 내가 만약에 전세 세입자라면 다음에 언제 전세를 구하거나 뭔가 아니면 내가 전세에 대한 집들을 또 알아볼 때 이런 조건들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꼭 체크하셔가지고 내가 피해가 될 수 없도록 최대한 꼼꼼하게 체크하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요즘에 전세 사기들이 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막 급등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좀 수수료 아끼겠다고 그 당근 마켓 같은 요즘 당근 부동산 같은 경우 굉장히 화랑이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 중에서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직거래를 되게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거래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왜냐면 예전에도 뭐 카페, 뭐 피터팬이라든지 그리고 뭐 일반적인 뭐 카페에서도 부동산 카테고리를 넣어놔가지고 이 직거래를 많이 유도하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법적인 테두리를 완전히 보호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여기에서 사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뉴스 하나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자, 당근마켓 부동산 직거래 사기주의보. 허위 매물 보여주고 계약금 꿀꺽, 중개수수 아끼려는 2030 표적, 중고 물품 직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올려 입주 희망자에게서 계약금을 가로챈 범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거래를 선호하는 20, 30대 사회 초년생이 주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 그리고 B씨 등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당근마켓의 타인 명의 부동산을 본인 소유인 것처럼 허위로 게시한 뒤 비대면 계약을 유도해 51명으로부터 3억 5천만 원의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자, 이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 매물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내 매물이 아닌데, 이 플랫폼에 사진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하냐면, 이 사기꾼들이 내가 집을 알아보는 임차인인 것처럼 알아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주인한테 알아보러 가고 나서 집을 보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사진을. 아, 내가 이걸 결정하기 전에 좀 사진 좀 찍어도 되냐고 물어 사진을 찍는 거거든요.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사진을 나중에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사진 찍은 이 자료 갖고 있어서 자료 갖고 그리고 집주인 중에서는요, 이 대부분 임차를 하는 집주인 중에서 그 집의 부동산으로 바로 보여주는 집주인도 있지만 안 그런 집주인도 있어요. 왜냐면 바빠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임차 물건이 내가 살고 있는 거주 지역이나 아니면 내가 생활하는 거주 지역과 거리가 있다 보면 바로바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비밀번호를 그러니까 비어 있으니까 뭐 훔쳐갈 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임차인한테. 그러면은 그 임차인한테 비밀번호 알려주면서 너 혼자 가서 보고 와라.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임차인이 여기서 임차인은 그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이 사기꾼이 이거는 비밀번호를 알고 사진을 찍고 나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거래 장터나 직거래 플랫폼에 올리는 거예요. 내가 집주인 척인 것. 그래서 올리고 이 사람들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주변 시세보다 더 싸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보증금 주변 시세가 보증금 2천에 100인데 이 사람도 어떻게 오르냐? 1000에 7, 80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직거래에서 얻는 수수료 싸잖아요. 그리고 주변 시세보다 싸니까 사람들이 여기 혹해가지고 계약을 빨리 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이 사람한테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는 끝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기는 끝나지가 않기 때문에 사기는 계속 진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기를 안 당하려면 계속 꾸준하게 공부하고 치밀하게 아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작정하고 사기치는 놈들한테 당할 재간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최소한 사기를 안 당하려고 내가 꼼꼼하게 체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단순하게 뭐 조금 돈을 아끼겠다, 싸다, 약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면서 뭔가 이렇게 지금 현재 신용 사기도 많아지고 전세 사기가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경각심을 절대 늦추지 말라고 여러분한테 이런 기사를 먼저 읽어드린 거고요. 그러면 과연 내가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 네 가지 정도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만 꼼꼼하게 체크를 해도 99%는 당하지 않아요. 거의 100%도 안 당할 수 있거든요. 뭐 작정하고 사기친 놈들한테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근데 그러고 아니 내가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이런 부분과 체크를 하고 나면 사기꾼들이 이런 부분과 체크하지 않거든요. 사기꾼들은 빈틈을 노려서 사기치는 거지 꼼꼼한 사람들한테 사기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네 가지를 꼭 체크하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뭐냐면 전세가율이에요. 전세가율. 전세가율이 70%가 넘은 집은 아예 그냥 전세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면 이런 거예요. 이 집이 뭐 1억이에요. 1억. 예를 들면 1억을 합시다. 1억인데 전세가율이 70%면 전세금 70%죠. 그러면 위험하다는 거죠. 전세가율이 너무 지금 너무 높게 책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전세가율 높은 걸 피하라고 말씀드린다면 만에 하나라도 잘못돼가지고 이게 경매로 넘어간다 그러면 전세가율이 높으면 이 전세가보다도 경매 낙찰 금액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참 아파트 분위기가 좋고 부동산 시장이 좋았을 때는 전세가율이 거의 100% 육박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뭐 70%의 뭐 이거를 전세에 들어갔더라도 예를 들면 경매 낙찰 받고 뭐 수수료 떼고 뭐 일반적인 뭐 세금 떼고 뭐 해서 내 돈을 뭐 보상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지금도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에 7천만 원 예를 들었잖아요. 이거는 뭐겠어요? 뭐 원룸이라든지 아니면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은 빌라 같은 거. 그러니까 좋은 부동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좋은 부동산이 아닐수록 그러니까 전세가가 높다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뭐냐면 전세가가 높고 매가가 높은 게 아니고 보통 매가가 낮기 때문에 전세가가 높은 거예요. 한마디로. 전세라는 건 예전부터 세입자들은 내 돈을 그대로 갖고 나가는 돈이잖아요. 이 돈을 내가 투자로 돌리는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고 있는 임대인, 이 임대인 입장에서 뭐냐면 말 그대로 투자인 거예요, 투자. 내가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내 초기 자본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투자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만약 1억이면 1억에서 내가 갖고 있는 리스크는 전세를 7천만 원 받으면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세입자의 리스크는 얼마죠? 전세가율 70%면 7천만 원인 거죠. 3천만 원 대 7천만 원의 리스크를 비교하자면 어느 쪽이 더 큰 겁니까? 세입자가 더 큰 거예요. 이런 집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전세라는 게 특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가가 작은 거예요. 매가가 작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전세가 높은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고 이게 만에 하나 잘못되게 됐을 때 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내가 아무리 대항력을 갖추고 내가 배당을 잘 받더라도 이 전세금 내가 온전히 회수하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내가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세 내가 들어가려는 게 뭐 빌라라든지 원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전세가율이 70%가 넘는다는 그런 곳이 있다고 그러면 애초에 전세를 피하는 게 낫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이럴 때는 그냥 월세를 선택하는 게 아주 현명한 방법이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요. 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 근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때 어떻게 확인하냐? 내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아무리 체크를 잘한다고 해도 상해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부동산에 직거래 안 하고 부동산 거래를 한다고 하면 누굴 믿나요? 부동산 중개업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중개업을 믿으니까 부동산 중개사가 끊어주는 등기부등을 볼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등기부 등본을 직접 내가 그 주소를 내가 끊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끊어주는 건 당연히 보는 거고 내가 등기부 등본을 다 끊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집의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다 뗄 수 있거든요. 열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수수료도 얼마 안 돼요. 수수료도.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는 떼어와서 자, 첫 번째 뭘 확인해야 될까요? 근저당을 확인해야 돼요. 근저당. 자, 근저당이 뭐죠? 대출이에요, 대출. 내가 그 집을 갖고 있는 내가 들어가려는 집에 대출이 얼마 있는지 예? 그리고 남한테 빌린 돈이 얼마, 채권이 얼마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그 두 번째, 가압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가압류. 가압류라는 건 뭐냐면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이 사람이 안 줘가지고 내가 이 물건지에 가압류를 거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근데 이 가압류가 걸려있는지 보는 거고, 세 번째, 가처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가처분 뭐냐면 내가 이 사람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에 대한 소송을 하는 거예요. 소송을 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이 물건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내가 가처분을 걸어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물건에 갖고 있는 이 임대인이 이 부동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임차인 입장에서 이 물건의 등기부분을 띄워봤는데 가처분이 있다. 문제가 있다는 걸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아까 보셨던 첫 번째 근저당, 그 두 번째 가압류, 세 번째 가처분.
자, 이런 게 있는 건데 확인해야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정말 문제가 많은 거기 때문에 아예 이런 게 있다고 들어가면 안 돼요. 가압류 가처분은 들어가시면 안 되고, 그럼 중요한 건 근저당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저당. 근데 근저당 비율을 볼 때, 뭐 부동산에서는 몇 프로면 괜찮다, 몇 프로면 괜찮다 말을 하지만, 저는 아예 근저당이 없는 걸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저당, 대출이 있으면은요, 만약에 대출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너가 전세를 들어오면, 이 전세금을 가지고 이 근저당을 갚겠다. 근저당 없애겠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근데 이 집주인은 그 돈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돈을 가지고 근저당을 갚는 거잖아요. 내가 나갈 때 이 집주인이 제 전세금을 마련해 줄 수 있을까요? 마련해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집주인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가지고 그 전세금으로 다시 저한테 돌려준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예전에 전세가 이런 식으로 다 통용이 됐어요. 근데 이런 게 통용이 되다 보니까 전세 사기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임차인이 내가 나갈 때 날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돈을 받아야지 내가 다른 집을 사거나 다른 전세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뭐 돈을 융통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 내가 돈을 제때 못 받으면 그 돈이 내 돈입니까? 내 돈이 아닌 거예요. 집주인이 내 돈을 온전하게 줄 수 있는 그 여건을 받는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에게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근저당에 있는 집들은 아예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요. 이제 곧 올 하반기에는 법이 바뀐다고 해요. 법이 어떻게 바뀐다고 그러면, 지금 이 전세 보증금을 에스크로에저 같이 이제 신탁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집주인 입장에서 신탁으로 돈을 맡기는데 내가 이 돈을 융통하지 못하는데 전세를 둘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세는 없어질 거예요. 이제 다 월세로 전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사람들은 내가 전세금을 반환해 줄 수 없는 임대인은 나중에 됐을 때 더 큰 위험이 크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근저당을 확인했을 때 아예 그냥 대출이 없는 집을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근저당을. 왜냐면 그 사람이 이 내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근저당을 갚더라도 결국에는 이 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거군요. 그래서 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걸 근저당, 그리고 가압류 확인, 가처분 확인, 이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그 세 번째, 집주인을 직접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직거래든 부동산이든 요즘에 집주인들이 너무 자기가 다 맡긴단 말이에요. 부동산에도 맡기고, 뭐 맡기고, 요즘에는 그냥 뭐, 이 전자문서로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그냥 원천 차단하세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전세 보증금을 그대로 이거를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자, 집주인 직접 확인하고 얼굴 보시고요. 그리고 그분의 신분증 다 확인하고, 그리고 신분증과 이 등기부등본과 이 세 개가 일치하는지, 그 돈도 그게 맞아야 계약금도 쏟는 거예요. 다 이 모든 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부동산에서 그냥 남이 하는 말, 부동산 중개, 괜찮아요. 이분 괜찮아요. 저는 문제 없어요. 그런 말 믿지 말라는 거죠. 계약은 본인 스스로만 믿고 법적인 태도로도 내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세요. 누구 말을 믿지도 마세요. 전세 사기는 대부분 누구를 믿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기범들이 특히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한테 확신을 준단 말이에요. 문제가 없고 좋은 말을 너무 잘해요. 사람들의 감성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근데 부동산 사기당하는 이런 감성 때문에 사기당하는 거거든요. 감성에 절대 휘두르면 안 돼요. 그래서 집주인을 진짜 확인을 다 하셔야 되고, 통장 또는 내가 계약금을 넣는 잔금 넣는 통장 뭔가 우회하려는 게 있으면 절대 계약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이게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문제가 있어서 뭐가 이게 지금 잠깐 이렇게 되니까 그런 말 절대 들으시면 안 돼요. FM대로 하세요. FM대로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내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직접 쏜 거잖아요. 괜찮아요.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 져줄 사람이 없어요. 집주인은 얼굴 확인하고, 신분증 확인하고, 통장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까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다 네 번째,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그게 아니면 내 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집주인이 이런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싫다고 한다거나 꺼려 한다거나 그러면 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뒤가 구리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전세가율을 보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등기부등본 확인하시는 거고, 세 번째는 집주인 직접 확인하는 거고, 네 번째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거. 요 네 가지만 확인하셔도 99%는 전세사기 당할 일이 없어요. 이거를 벗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전세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밖에 제가 말씀드릴 거,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이제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우리가 집을 이사 갈 때, 이게 청년분들이 너무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청년 부모들 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놓쳐요. 내가 이사를 가면, 보통 이사 갈 때 너무 정신 없어요. 그래서 이사 가가지고, 동사무소 가가지고, 전입신고하다 확정일자도 받는단 말이에요. 자, 확정일자는 그러니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개념들이 좀 달라요.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이 집을 살고 있는 대항력. 그리고 확정일자는 뭐냐면 보통 그 동사무소 가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다 받을 거냐고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둘 다 한다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모르니까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그러면 확정일자는 내가 나중에 경매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거든요, 이게. 그 배당 받을 수 있는 그 날짜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바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사를 가고 뭐 하고 그러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뭐 내일 하지. 뭐 내일 하지 않으면 뭐 내가 시간 날 때 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1년 후에 하는 경우도 많고요. 몇 개월 후에 하는 경우도 봤어요. 정말 안 돼요. 정말 내 돈을 지키기 이런 식이에요. 무조건 내가 이사 가는 날 이사를 가게 되면 뭐 친구를 시켜서라도 누가 뭐 이사 가는 거 무슨 체크할 사람 있으면 나는 먼저 잔금 주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잔금 주기 전에 전입신고와 그리고 그걸 하는 게 좋아요. 전입신고와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잔금 주기 전에 부동산에서 이 등기부등본을 다 띄워주거든요. 왜냐면 내가 계약하는 시점과 내가 잔금 주는 시점에 혹시나 그 사이에 집주인이 또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과 후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물론 계약서에 쓰지만 사기업체 계약서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대출 받아가지고 후킹하려고 하면 다 이렇게 하지. 그래서 내가 계약하는 사항과 잔금 준 사항이 이 등기부등본의 사항이 똑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지 않으면 잔금을 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등기부등본 띄워보거든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띄워봤을 때, 문제가 없을 때 자금도 줘야 되는 거, 이것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이 대항력을 갖추고, 이 확정일자를 받는, 배당에 대한 자격증을 받는 것들이 그날 바로 하더라도 내가 접수하는 날 그 밤 12시부터 효력이 발생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그 사이에 대출을 받은 사람도 많이 있었거든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후 12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근데 실제적 효력은 그날 밤 12시부터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오후 2시에 대출을 받고, 오후 3시에 대출을 받고, 1시에 대출 받은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잔금 주기 전까지 12시까지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사이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다 이상한 게 없으니까 전입했는데, 내가 대출을 받잖아요. 그 은행에서 대출 실행하는 시간이 오후 2시, 3시에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을 때, 그리고 전입일자를 떼어봤는데, 대항력이 갖춘 전입 그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선순위가 되거든요. 이 은행이 근저당.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기꾼들이 이거 받고 나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법이 빨리 지금 이거 바뀐다고 해요. 지금 보면 기사를 읽어보시면 제가 띄워드릴게요.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통과 촉구. 그래서 지난해 김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소속한 통과 기대, 대항력 발생 시점 접수, 그 다음 날부터, 원래 그 다음 날,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시예요. 근데 즉시로 개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무조건 돼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전세 사기의 가장 기본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원래 접수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돼야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밤 12시부터 그 사이에 된다고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 이 법안에 발의가 된다고 하니까 이건 바로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이거는 뭐 어느 누가 이거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바로 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할 건 뭐냐면 잔금 주고 등기부분 띄워서 잔금 주고 했을 때 바로 즉시 전입을 하는 게 전입신고와 그 확정일자 신고 바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사 가는 날 그 등기부등본 잔금 주기 전에 먼저 그냥 하세요. 그냥 동사무소 가가지고 내가 이사 갈 거잖아요. 지금 바로 하세요. 그냥 먼저. 그러고 나서 그걸 확인하고 내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고를 하고 나서, 그리고 그 이사 갈 때 정신이 없겠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챙길 부분들을 먼저 잘 챙겨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사 가서 내 이삿짐을 잘 나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사 센터들이 진짜 더 중요한 나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들은 등기부등본이 계약 전과 그 잔금이 주기 전에 이게 이상이 없는지 동일한지 확인하는 거와, 그리고 전입 신고와 그리고 확정자 신고를 바로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지만 요것만 체크해도 세입자가 보도받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꼭 체크하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거나 그러면 또 댓글 달아주거나 아니면 제 메일로 제 그 설명 메일로 메일 주시면 제가 뭐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은 이런 여러분들이 위한 좋은 영상도 많이 좀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구독도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구독이 그래도 제가 시작한 날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그 동기부여가 되려면 여러분의 구독도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영상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